부모 자녀 사이 빨간불인가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멀어지는 이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잇는 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결혼한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만 듣고 끊기는 순간. 명절에 자녀 가족이 방문했지만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며느리나 사위는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자녀는 피곤한 얼굴로 빨리 일어서려는 그 순간.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은 자주 오는데 정작 당신의 안부를 물어보는 전화는 점점 뜸해지는 그 현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간섭했나?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을 자기 삶의 의지를 찾아가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멀어지는 것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려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능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 외로움, 서운함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던 부모에게 자녀가 떠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왜 성인 자녀는 부모와 멀어지는가? 부모의 마음은 왜 이토록 아픈가? 그리고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지만 지금은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에 가슴 아파하시는 모든 부모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의지를 찾아가는 존재.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힘의 의지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지배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는 의지,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들, 자녀에게는 여전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우선순위와 의미는 달라집니다.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자녀가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겪는 변화는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누구누구의 자녀에서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부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재조정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녀에게는 자기 가족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경험 당신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도 처가에 먼저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전화 통화 중에 배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빠 나 좀 가봐야 해라며 급히 끊는 그 순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자녀가 당신보다 손주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당연합니다.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자녀의 삶에서 당신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인간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관계의 배우자, 자녀, 직장과 직장 동료의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위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낡은 가치의 파괴 없이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가 없다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은 부모가 물려준 가치관을 일부 깨뜨리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녀는 생각합니다. 명절에 꼭 모여야 하나?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면 안 되나? 부모님 생신에 꼭 가야 하나? 아이들 학원 일정도 있는데 매주 전화해야 하나?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자녀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교육,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이 자녀의 삶에서 절박한 과제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도 가족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대 차이이자 시대의 변화입니다. 자녀가 당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은 당신의 교육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기대고 살았던 절대적 가치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무너졌을 때 인간은 심각한 허무에 빠진다고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많은 부모에게 자녀는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난을 견뎠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떠났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자녀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당신이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였지? 내가 그렇게 희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가치의 상실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던 의미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평생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요. 억울함과 분노의 정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다 컸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억울함입니다. 분노입니다.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감정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 억울함을 자녀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이제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자꾸 죄책감을 주세요? 그 순간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부모는 더 억울해집니다. 자녀는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무게. 니체는 빚의 도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자녀에게 빚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도 부모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야. 결국 나는 평생 빚진 사람이야. 그래서 자녀는 차라리 부모를 멀리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자녀의 잘못도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언어가 가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빚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자녀와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이 필요하다고.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되 그 행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에게 갑자기 자녀를 놓으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극복이라고. 낡은 자아를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60대 후반의 어느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과 같은 도시에 삽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바빠요, 엄마. 회사 일도 많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결혼할 때 너무 많이 도와줘서 부담스러웠나? 아니면 며느리가 싫어하나? 당신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은 진짜로 바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육아를 해야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아들에게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속에서 어머니 방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어머니가 괜찮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이들의 학원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 일은 내일까지 끝내야 할 문제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의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할머니는 일주일에 사흘
손주를 돌봅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예쁩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런데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내일도 부탁해요라고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가끔 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었어. 엄마도 피곤해. 말하면 딸이 미안해할 것 같고 그러면 손주를 못 볼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뭐라고 손주 보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 당신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니체는 힘의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힘의 균형 위에 서 있다고. 딸은 돌봄을 부탁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딸은 받는 쪽이고 어머니는 주는 쪽입니다. 문제는 딸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딸은 진짜로 절박합니다. 딸에게는 지금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면 비용이 들고 아이가 자주 아프면 직장을 결근해야 합니다. 엄마는 손주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도 손주 보는 게 행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탁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 이기적인 할머니가 될 것 같아서 참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필요와 사랑이 얽힌 복잡한 관계의 산물입니다. 또 어느 65세의 아버지는 아들 집에 갑니다. 아들 집은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어디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손주가 뛰어다니면서 물을 흘립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닦으며 손주를 나무랍니다. 아들 가족은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말을 걸지만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손님이구나. 니체는 고향 상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라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고향을 떠나 자신만의 고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부모는 방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딸은 그 돈을 받고도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습니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더 속상한 것은 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딸이 난색을 표한다는 점입니다.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내가 줄 때는 당연하게 받더니 내가 필요할 때는 없다고 하네. 니체는 증여의 덕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증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니체는 받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딸의 관계에서 문제는 기대의 불일치입니다. 자신의 도움에 감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모의 당연한 역할로 여깁니다. 왜 딸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딸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딸 자신도 자녀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엄마의 도움을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지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딸이 그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는 것과 희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희생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후로 아들과의 통화가 불편해집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아들도 거리를 둡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의 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가치관을 담은 그릇이라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한 순간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낸 것입니다. 너희 세대의 방식은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아들은 이 말에서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읽습니다. 아빠는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운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들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구시대적이라고 여깁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처럼 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재정립입니다. 보호자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개인들의 관계입니다. 이 재정립이 왜 어려울까요?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내 아이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40세, 50세가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하고 걱정하고 간섭합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자녀만의 판단력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거리의 파토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존중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면 상대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가 거리를 냉담함으로 오해합니다. 자녀와 거리를 두면 사랑이 식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자녀에게 매일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일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빈도를 찾으세요. 조언을 줄이세요. 자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조언하지 마세요.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실수하더라도 그것은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가 배워야 할 과정입니다. 기대를 낮추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서로를 바라봐 준다면 오히려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와 더 이상 빨간불이 아닌 사랑의 불로 바뀌어질 준비가 되셨겠지요. 이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가 사랑스러웠고 소중했는지 잠시 잊고 계신 건 아니셨는지요.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 사회관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대견하고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낸다는 것조차도 눈물겹도록 감동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 사이 이제는 행복한 관계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음껏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